공중 목욕탕의 남자. 투고자 우마고쿠료님, 40대 여성, 주부, 야마나시현 거주. 체험 장소 도쿄도 S구. 지인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칭 오씨로 하죠. 오씨는 어떤 쪽인가 굳이 말하자면 기가 약하고 소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까닭에서인지 마른 체형의 나이든 남자가 거북하다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겁먹은 표정을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 때문에 오씨도 포함한 몇 명이 식사 중 취한 오씨가 자기 옛날 이야기와 함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씨는 다소 사정이 있는 출생인 듯 그 성장 과정도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죠. 어릴 때 집은 아버지가 관리하는 물건을 엄마와 같이 전전했다는데 그 부친은 가끔 얼굴을 내밀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전한다고는 했지만 멀리 이사하는 건 아니고 S구에 있는 여러 주상복 갑빌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이나 원래부터 사람이 사는 게 불법은 아닐까 싶은 그런 물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이 불법업자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빌딩에 경찰이 자주 찾아오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무렵에는 오씨의 감각도 어딘가 동떨어지게 되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상복 갑빌딩이라 주변 치안도 물론 최악이었고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집안의 설비가 이상하게 많았는데 집은 넓고 호화로운데 주방은 형태만 갖춘 허술한 곳이거나 욕실이 없이 샤워부스만 있는 물건도 많아 그런 집에 살 때는 공중 목욕탕에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그 무렵 오씨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공중 목욕탕에는 혼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보다는 아직 인정이 있는 시절이었겠죠. 주위의 어른들이 친절히 여러 가지로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런 친절한 어른들 중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명수배 중인 연쇄살인범의 것이었어요. 당시 오씨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 파출소에는 지명수배범 전단지가 붙어있어 인상착의와 그 밑에 쓰인 무시무시한 문구는 호기심과 함께 공포의 대상이 돼 아이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본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오씨가 다니던 공중 목욕탕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파출소에 신고해야만 했겠으나 아직 어린 오씨는 그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가끔 오씨에게 바구니를 갖다 주거나 주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상냥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주위와도 접하고 있었는데 단골 손님들의 담소에는 끼어들지 않고 무난하게 맞장구를 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네요. 그래서 오씨도 가만히 어디까지나 모르는 척을 하며 지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연쇄살인범을 깨닫게 된 이후 오씨는 지명수배범 전단지를 쳐다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았대요. 하지만 역시 고민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씨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파출소 앞을 지나던 오씨는 문득 발길을 멈추고 게시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그 목욕탕의 남자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형으로 실물은 사진보다 조금 나이가 들긴 했어도 그 남자 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더니 오씨는 무슨 생각인지 그 살인범의 포스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한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오씨였는데 자기의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깨닫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공중 목욕탕의 남자는 포스터보다 조금 늙긴 했지만 틀림없이 파출소의 사진과 똑같은 연쇄살인범입니다. 남자는 오 씨가 포스터를 가리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얼어붙어서 그대로 파출소로 뛰어들어갈까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오 씨와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도 상관없이 시큰둥한 얼굴로 오 씨의 바로 옆을 지나쳤고 당당히 파출소 앞을 걸어 건너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오 씨는 하며 짧은 호흡을 반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잠자코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웃과 안정을 찾은 오 씨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물론 공중 목욕탕에도 갈 수 없게 되어 하루 종일 집안에서 망연자실한 채 보내게 되었다네요. 그러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선 관용적인 엄마인데 공중 목욕탕에 안 가는 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몸에 때가 쌓일 무렵 드디어 엄마는 오 씨를 질질 끌듯해 공중 목욕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욕탕 앞에까지 가서도 오 씨는 엄마에게 계속 저항했지만 마침내 체념하고 남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단골 아저씨들은 있었는데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크게 안도했죠. 게다가 단골 아저씨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괜찮아. 여긴 지켜주는 어른들이 있잖아. 하고 오 씨는 단골 아저씨들을 든든하게 여기고 옷을 모두 벗은 뒤 탕으로 향했고 힘차게 수도꼭지를 돌려 익숙한 순서로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쓱 하고 뒤로 돌더니 물 뿌려줄게 라더니 탕에 있는 뜨거운 물을 등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오 씨는 등골이 오싹해져 움찔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등에 뿌려진 물은 차가운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오싹해진 건 눈앞 거울 반대편 자기 뒤에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더 차가운 그 남자의 눈빛에 꽂혀 오 씨의 숨은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오 씨의 등에 다시 한번 찬물을 붓더니 착한 아이지 라는 말만을 남기고 나갔다고 합니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목욕탕에는 김이 서려 오 씨는 한동안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뒤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오 씨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의 공포와 충격으로 공중 목욕탕 남자의 일도 연쇄살인범 일도 지명수배 전단지 일도 오 씨의 머리에서 싸그리 지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오 씨는 남자에 대한 생각도 없이 다시 S구의 주상복합 빌딩을 전전하며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준 N구의 맨션에 살게 되었을 무렵에는 공중 목욕탕에도 가지 않게 되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씨는 뉴스를 보다 못이 박히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S구의 어느 병원에서 사망한 신원불명의 남성이 몇 년이나 숨어다니며 경찰을 피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남성의 사진을 보고 오 씨는 봉인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것은 틀림없는 그 공중 목욕탕의 남자였습니다. 파출소 앞을 당당하게 지나치던 대담한 행동, 등에 뿌리던 차가운 물의 느낌, 착한 아이지 라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품었던 살기. 그 순간 그 모든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마른 체형의 나이가 든 남성,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금도 아무래도 위축되어 버린다고 말하는 오 씨. 그리고 자기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며 슬픈 듯 말하는 오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나도 마른 체형의 중년이 되겠죠. 그게 참을 수 없이 무섭다고 입가에 미소 같은 걸 남긴 채 눈을 감고 오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린다면
원인은 그건가? 라고 생각하고 웃어주세요. 라며 얼굴을 든 오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웃을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7년. 만약 오씨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쯤 오씨는 마른 체형의 나이든 남성이 되어 있겠죠. 까마귀가 파먹은 쓰레기. 투고자 치피짱님, 20대 여성 전업주부. 체험 장소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자택. これは私と夫が埼玉県熊谷市の賃貸アパートで暮らしていた時のお話です。 이것은 저와 남편이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는 3층짜리 건물로 각 층에 한 가구만 있어 총 3세대가 사는 임대 물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몇 채의 집이 있을 뿐 쓰레기장도 아파트 바로 앞, 그리고 마트나 약국도 도보거리에 있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이상적인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 일에 맞춰 단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었고 주 5일 근무. 대체로 아침 8시 넘어 집을 나가 오후 4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식의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직장은 가깝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르는 일도 있어서 저는 자전거로 통근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낀 바로 옆에는 새 집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왠지 그 할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져 언제부터인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는 아침엔 할머니는 정해진 듯 밖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지금 일 나가는 거야? 어디에서 근무해? 하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에는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 채 밖에서 어슬렁대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거나 제가 마트에 들렀다 돌아올 때 등에는 일 마치고 마트 들렀다 오는 거야? 오늘은 땡땡이 싸게 나왔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는 해도 이웃과의 교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가능한 한 할머니와 소통하도록 유의하고 종종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년 정도 계속됐을 무렵 저는 할머니의 언동이 조금씩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죠. 일을 나가는 아침에는 오늘도 4시에 끝나?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나가네. 오늘은 늦었어. 늦잠 잤어? 등등 살짝 간섭하는 말을 걸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트에 갔다 돌아올 때는 봉지 속을 흘끔대기도 하면서 오늘 저녁은 땡땡으로 하겠네. 그걸로 며칠을 먹을 예정이야? 같은 우리 생활을 엿보는 듯한 질문도 해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홀로 사는 할머니라 대화 상대가 없어 외로운가 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할머니의 언행이 귀찮아져 남편과 상담을 했더니 아마 당신이 마음에 든 거 아닐까? 나한테는 전혀 말을 걸지 않던데? 하고 웃었습니다. 미움받는 것보단 분명히 낫겠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턴 가능한 거리를 두자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날부터 저는 할머니가 말을 거는 걸 적당히 흘리거나 때로는 못 들은 척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날이 지속되자 할머니는 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남편에게 말을 걸게 되었죠. 할머니가 밖에 나와 있는 시간도 지금까지와는 돌변. 제가 일을 나가고 돌아올 때 할머니를 발견하는 일은 아예 없어졌습니다만 대신 남편이 출근하는 아침 7시부터 돌아오는 저녁 7시 넘을 무렵에 할머니는 밖에 나와 남편에게 항상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침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걸 확인, 할머니가 집에서 나와 말을 걸거나 귀가 때는 7시를 넘긴 어둑어둑한 가운데 정원을 손질하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에 대한 언행도 나날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 그저 인사만 나누는 이웃일 텐데 그런 말까지 듣게 된 남편은 저 할머니 위험하지 않아? 정말 무서워. 불쾌한 기분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분명히 할머니의 말투는 조금 도가 지나쳐 왠지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노골적으로 할머니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도 뭔가를 깨달았는지 그 뒤로는 말을 거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 반년 정도를 할머니와 관계되지 않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7시경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미 1년 정도가 된 아파트 생활 중에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죠. 네.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대게 쓰레기를 까마귀가 파먹은 것 같아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웃들과 공유하는 쓰레기장을 우리 쓰레기로 더럽히고 마는 일은 큰일이라고 생각. 저는 바로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러 나갔습니다. 쓰레기장에 까마귀들의 모습은 이미 없었고 우리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만이 무참히 흩어져 있었고 저는 바로 그것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같이 그걸 도와줬죠. 이런 친절한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못하게 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도 그 일을 말하고 둘이 반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 3일 후 다음 쓰레기를 내놓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우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댁네 집 쓰레기를 또 까마귀가 흩어놨으니까 빨리 치우는 게 좋을 거야. 네? 또요? 지금까지 쓰레기를 까마귀가 파먹은 일은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그날도 저는 시키는 대로 쓰레기를 치우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도와줬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니 남편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말이야, 어떻게 그 할머니는 그게 우리 집 쓰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그런데도 쓰레기장에는 이미 다른 쓰레기도 몇 개 있었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할머니는 어떻게 그게 우리 집 거라는 걸 알았을까? 오늘도 10개 이상의 쓰레기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 할망구 역시 위험한 거 아니야? 분명히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쓰레기를 내놓는 날 일입니다. 쓰레기를 내놓기 위해 저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할머니 집을 봤습니다. 그러자 창에 걸린 얇은 레이스 커튼 너머에서 할머니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걸 깨달았던 거죠. 커튼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는 쓱 저를 외면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시 보고 있어. 저는 그런 식으로 느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쓰레기 내놓는 날, 저는 다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며 그 집 창문을 봤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거기에는 몇 센치의 부자연스러운 빈틈이 있었습니다. 제 쪽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틈으로 엿보고 있다는 확신이 제 속에서 싹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다음 주, 그날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7시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새댁네 집 쓰레기를 까마귀가 또 파먹었어.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건 동물들도 좋아하나? 할머니의 행동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실제로 흩어져 있는 것은 우리 집 쓰레기이고 이날도 저는 그 쓰레기를 치우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역시 웬일로 정리를 도와줬죠. 역시 그 할망구 이상하지 않아? 이번 쓰레기 내놓는 날에는 쓰레기장을 지켜보자고.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그런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생각하고 별로 내키지는 않는 제안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확인할 방법 말고는 없었으니. 다음 쓰레기 배출일,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고 남편과 같이 집에서 쓰레기장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덧붙이면 쓰레기장에는 우리 집을 포함해 이미 4개의 쓰레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관찰을 시작하고 바로였죠. 할머니가 집에서 나온 게요. 역시 그런 거였나 생각한 순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우리 집 쓰레기로 손을 가져가더니 봉투를 찢고 그 자리에다 내용물을 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노인네.
저와 남편은 전율했습니다. 공포라고 할까요? 섬뜩함이라고 할까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까마귀가 쓰레기를 파먹었어. 온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눈앞의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나빠 깨닫고 보니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이 저 위에서 다 봤는데요? 쓰레기 흩어놓은 건 할머니잖아요. 공포를 억누르고 냉정하게 남편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말이야? 까마귀가 흩어놓는 걸 내가 다 쫓았는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할머니는 아직도 거짓말을 합니다. 대체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태도가 기분 나빠서 괴롭히고 싶었다면 왜 쓰레기 정리까지 도와줬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부부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고 싶을 뿐일까요? 그래도 이런 방법은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할머니를 힐책하고 있었습니다만 까마귀가 그랬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그렇게 계속해서 히스테리를 부릴 뿐. 그 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계속 거짓말을 한 할머니는 이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무언가로 보였죠. 까마귀 쓰레기 사건이 시작된 지 3개월. 매번 까마귀가 쓰레기를 파먹던 우리 집은 그 몇 달 후 아파트 계약이 만료된과 동시에 이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 저와 남편의 매정한 태도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건 너무도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보고 실제로 할머니가 우리 집 쓰레기를 흩어놓는 모습을 봤을 땐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사한 현재는 이웃도 괜찮아서 안심하고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은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